57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약간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57번 문제를 보니까 정육각형에서 가장 긴 대각선 3개를 그리고요. 대각선 이렇게 3개를 그리고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과 가장 긴 대각선 요거겠죠 뭐. 대각선의 중점에 각각의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에 대한 형태 여기 의미가 없다 그지? 여기까지 그냥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거든.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7개를 원에 이렇게 하나씩 적을 때 이렇게도 이웃하는 거 이렇게도 다 이웃하는 거지 그지? 자,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숫자의 합이 모두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10 이하가 되는 거랬어요. 10 이하가. 그러면 1부터 7까지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될 것 같거든. 여기서 제일 큰 숫자 1부터 7까지라는 숫자 중에 이웃해버려서 10을 초과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1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 7이라든지 또는 뭐 5, 7이라든지 그 다음에 6, 7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5, 6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숫자들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보니까 숫자가 총 몇 개 있냐면 4, 5, 6, 7까지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좀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얘네도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게요. 지금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공간에다가는 5, 6, 7을 우선은 배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잠깐 써볼게요. 5, 6, 7을 배치를 하십시다. 왜냐면 얘네들 이웃하면 절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 무조건 이웃하는 상황에서 10을 초과하는 게 생길 거라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디가 가능할 거냐 봤을 때 여기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10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거잖아.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여기 오는 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웃해버리면 얘는 되지만 얘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10을 초과하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4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숫자는 아무렇게나 배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선생님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에 6개의 원이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6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삥 둘려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가 배치를 먼저 할 거냐? 여기다가 먼저 배치를 할게요. 누구 숫자를요? 여기 이렇게 자 4 죄송합니다. 5, 6, 7이라는 걸 배치할게요. 원형에다가 맨 처음 이 원형의 형태에다가 같은 간격이니까요. 얘네들만 본다면은 원형의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2 팩토리얼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숫자가 딱 써지는 순간부터는 숫자가 뭐 이렇게든 쓰든 뭐 이렇게 7, 6 쓰든 뭐 써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될 거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후입니다. 이후에 4는 그냥 고정입니다. 5하고 6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경우수가 발생하지 않겠죠. 얘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남는 숫자가 있는데요. 누가 남았냐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다가 넣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2, 3 쓰시면 뭐 더해봤자 이게 어디 오더라도 3이 이쪽에 오더라도 더한 게 10 다 이하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다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3팩토리얼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4, 6에 잠깐만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보다. 2 곱하기 6이니까 12. 그냥 바로 끝났네요. 그죠? 왜냐면 어떤 걸 넣더라도 이쪽에 더하든 이쪽에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뭐 얘네들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외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경우수도 몇 개 안 되고. 상황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숫자 조합에 대한 판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 읽고 그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뭔가 배치를 하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웃하는 두 원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10을 초과하는 상황의 숫자들이 뭘까? 이런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10을 초과하는 숫자들의 상황인 거고 얘네들은 무조건 이웃하면 안 되는 거고 4는 7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다른 것들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5, 6, 7. 이제 제일 중요한 건 5, 6, 7을 건너뛰면서 배치하는 게 문제 포인트였다라는 걸 해석하면 끝났습니다. 제발 이해될까요? 졸음이 막 눈에 있는데 밥을 많이 먹고 왔나요? 와하. 뭐 일어나자마자 내가 뭐 아점 해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온 거 이런 건 아니죠. 특히나 막 면 이런 종류는 먹고 나면 식곤증이 더 심합니다. 뭐 불어가지고. 자, 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57번 문제들은 이 문제의 상황을 보니까 숫자 조합이 먼저 판정이 내려져야 되고 그 다음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 절대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봐두시기 바라고. 자, 58번 한번 같이 지금 풀어보면서 아직 안 풀었다면 풀어보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못 풀더라도 문제 상황 파악을 계속 해두시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안 푼 것들 한번 좀. 내가 이 풀이를 해준 건 아니지? 오케이. 아, 56번 늦게 왔잖아. 56번 한번 봐봐. 내가 설명 들었어요. 이것도 방금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 조건을 보시고 설정하고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맨 먼저 누군가를 그 사각형에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원형 배열로 생각을 하셔서 원순열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들이 앉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원형 배열 상관없이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 앉는 경우 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뭐 너무 많이 가져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는데 아무 생각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집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집중을 했는데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 설명 들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테이블이 있고요. 특정 4명을 포함한 8명이 지금 현재 앉을 건데 특정 4명 중에 2명은 A, B는 탁자에 서로 맞은편 앉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상황을 생각해야겠지. 마치 자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마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마주 보면서 앉는 거는 마치 상황은 이 테이블에 마주 보면서 앉는 상황은 결국은 2명을 먼저 여기다 배치한다는 느낌으로 보는 거야. 2-1팩이니까 2-1팩이니까 사실은 그냥 경우가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A를 배치하고요. 이 B를 물론 A, B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놈에 대한 경우수입니다. 자, A가 이쪽에 앉을 수도 있고 이쪽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A가 앉는 경우수
B가 이쪽에 앉을 수 있고 이쪽에 앉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또 경우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잘 봐야 됩니다. 이건 뭐야? 안 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어쨌든 안 든 거지. 자, 이렇게 앉았어. 여기 이제 앉은 상황이 딱 발생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C하고 D는 탁자에 서로 어떤 곳에 앉는다 그랬습니까? 이웃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탁자에 이웃하게 같은 면은 아니고요. 한 명씩 앉고 CD는 탁자에 서로 이웃한 면, 이웃한 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이웃한 면이고 이렇게가 이웃한 면인 거잖아.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이웃한 면에 이렇게 배열된 의자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앉는 거니까 만약에 얘네들은 이렇게 앉거나 또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거니까 아직 앉기 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겠어요?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만약에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앉는 경우니까 이웃한 면들이 총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앉는 경우 몇 가지? 배치만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배치가 됐어. 배치가 딱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든 이렇게 배치가 됐다. 또는 뭐 이쪽이든 배치가 됐어. 또는 이쪽이든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배치가 되면요. 자리는 이쪽에 2개가 있고 이쪽은 무조건 한 자리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도 여기 2개고 여기 1개고 또 여기도 2개고 여기 1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내가 이제 이건 어떤 경우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4가지 중에서 이렇게 앉기로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D가 이쪽에 있을 수 있지만 D가 이쪽에 있고 C가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위치, CD를 배치하는 경우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C가 이쪽에 배치됐고 D가 이쪽에 배치됐다면 D는 앉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지만 C는 2가지가 이렇게 또 발생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까지 이제 자리 배치 다 해버렸어. 그럼 남은 자리에는 이제 4사람을 앉히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4팩토리얼 이렇게 써버리면 끝났다. 숫자가 좀 크긴 할 것 같은데 요거 곱하면 4죠. 요거 곱하면 4, 요거 곱하면 4입니다. 4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계산한 것이 64. 요거 계산하면 24가 되는 것 같은데요. 24를 계산하니까 256에다가 144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커? 1696이 뭐야? 이거 잘못했나요? 탁자에 서로 이웃한 면에 반대면에 배열된 의자 각각 한 명씩 앉히고 CD는 탁자가 서로 이웃한 면에 이웃하게 배열하는 거 아니지? CD는 탁자에 서로 이웃한 면에 그냥 이웃한 면에 배열되어 있는 이 의자에 앉히는 거니까 CD를 배치하는 거에 그다음에 앉는 거 4가지. 야, 계산 잘못한 건 아니지? 계산 잘못했어요? 아씨, 어디서 잘못했지? 이거 256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130, 아니다, 128인가? 그럼 얼마야? 150, 1536인가요? 있네, 다행이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정리된 거 이해되셨죠? 내용은 이렇게 점검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계산 좀 실수를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하나씩 읽어가면서 처음 A, B가 마주보게 앉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형처럼 생각하는 거 정사각형이지만 마주볼 때 2사람 배열하면 2-1팩이니까 경우는 1가지. 그래서 A, B가 이제 배치됐다면 이제 앉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였습니다. 이건 A, B가 앉으면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C, D가 배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C, D가 배치된 거 안에서 또 거기 안에서 둘이 배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앉겠지만 남은 한 사람은 2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머지 4명은 남는 자리에 그냥 앉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도 좀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분류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59번은 별표 쳐놓고 좀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특히 나올 때 뭐 3의 배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3의 배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 3의 배수인 걸 직접 나눗셈 해가지고 찾지 마시고요. 3의 배수를 찾는 방법,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하다. 3의 배수인 것을 찾는 방법이 우선은 배수 판정법으로 이건 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경우가 있어.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제한된 이 숫자들을 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주어진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로 분류를 하시고 나머지가 2인 숫자로 분류,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숫자 0인 숫자로 분류하면,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3의 배수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걸 물어볼 때 이거를 그 숫자를 가져와 가지고 다 더한 것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괜찮거든.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이 세 숫자를 1, 2, 3, 4, 5라고 하는 이 정도 5개를 가지고 각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인 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사실은 그냥 이 방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부터 9까지의 숫자들 가지고 세 숫자를 선택을 하고 나열했는데 3의 배수 이렇게 딱 물어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부터 9까지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를 다 조합을 짜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2인 숫자. 왜 이러냐? 정신이 없네요. 나눠 떨어지는 숫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나머지가 1인 거에서 하나 가져오고 나머지가 1인 거에서 3개를 다 가져와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죠. 왜냐면 다 더하면 끝자리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 같은 경우 3개. 여기도 다 3개가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여기서 1개 가져오고 여기서 1개 가져오고 여기서 1개 가져오면 이거 나눠 떨어지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2지만 여기서 나머지가 1이니까 둘이 더하면 또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숫자를 나머지가 1인 숫자들로 우선 숫자 분류를 하고 나머지가 2인 숫자로 숫자 분류를 하고 나누어 떨어지는 이 숫자들로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3개 가져오거나 또는 여기서 3개 가져오거나 여기서 1개 가져오고 여기서 1개 가져오고 여기서 1개 가져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세 숫자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3의 배수가 될 거다라는 이 두 번째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할 거라 이 부분은 꼭 3의 배수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4의 배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주어진 숫자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나누어 떨어진 거 해서 숫자 분류를 한 다음에 몇 개를 가져와서 나누어 떨어뜨리려면 그 가져온 나머지들의 전체 합이 4의 배수가 하게끔 조합을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메모해놓고 난 다음에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이 문제. 얘는 그냥 이 방법을 1번의 경우를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9까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방금 제가 말했던 두 번째 경우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59번은 첫 번째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상황으로 얘는 무조건 풀어볼 수밖에 없는 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그 상황이 오히려 1번 첫 번째 경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틀려도 좋으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4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모의고사를 낸다면 아마도 27번에 배치되는 어려운 3점짜리로 딱 적합할 것 같긴 한데 쉽게 낸다면 4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소. 한 번에 답을 못 내는 게 4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3점짜리나. 허가 춥다고 해. 꽁꽁 싸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5개의 고정된 숫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중복순열. 여기까지만 보면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중복순열은 수학적 기호와 계산법은 다 아실 거고 이렇게 고정된 숫자가 바로 숫자의 개수가 여러분들 그 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r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그 자리수 숫자들이 사용되는 횟수 세 자리 자연수면 3개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5의 3제곱이라고 하는 12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 문제에서 역시 또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자, 주어진 3의 배수가 아닌에서 딱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아닌, 이상, 이하, 적어도라고 하는 이런 코멘트가 등장할 때는 계속 의식하셨으면 좋겠다. 자, 적어도 그 다음에 뭐 이상, 이하 이런 코멘트가 등장할 때는 무조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여사건의 원리를 지금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사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3의 반대인 경우니까 3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서 빼라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우선은 숫자들의 조합만 좀 짜볼게요. 자, 우선은 중복이라고 했으니까 1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3 만들려면 이제 3 만들 때는 1 말고는 이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거 더 커질 거니까 6 만드는 숫자. 자, 합해서 각자리 숫자 합이 합해서 3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각자리 숫자가 이렇게 될 때는 1부터 이것까지 먹겠으니까 1을 우선은 한 번만 2번 쓰고 2번 하나 줄여서 2라고 확장을 해놓거나 또 안 되고요. 여기 4죠. 죄송합니다. 4. 자, 이렇게 하거나 돈은 또 없으니까 2를 하나 줄였어요. 2를 하나 줄이면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상황이거나 맞죠? 자, 6대는 지금 상황의 조합을 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거겠어요? 1은 없을 것 같고요. 2로만 채우는 상황이거나 근데 2로만 다 채우게 되는 상황이라면 1이 빠진 상태에서 2 이상의 숫자들만 채운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가능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6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들을 먼저 분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 맞느냐? 그래,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5를 계속 3개를 다 뽑아도 15밖에 안 되니까요. 자, 우선은 9,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 그 다음 마지막 15인데 15 같은 경우는 5만 있을 거니까 실제로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줄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선은 2를 가지고 한번 9를 만들어 보려면 2 한 다음에 5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가능한 거네. 자, 5가 나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하나 줄면 얘는 2,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요? 3, 4가 될 것 같고요. 이제 2는 불가능하니까 하나 더 준다 치면 3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보다 더 작은 숫자는 이제 얘네들 둘밖에 없었고요. 뭐 1이라고 하는 놈은 해봤자 7이 와야 되는데 7은 적이 없으니까 이미 나가리. 그래서 요 놈이 딱 왔고요. 이제 왔다면 12 같은 경우는 이제 3으로 시작했을 때 3, 3이면 6이 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3, 3 안 되겠고 3을 하나 줄여서 3, 4 한 다음에 5. 그럼 이거 안 되니까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될까요? 이제 얘를 더 만드는 게 2로는 10이 불가능한 거죠. 그치? 아무리
2가 되나요? 5가 되면 못 만들죠. 그 2가 아니다. 5가 되면 7이니까 2, 5, 있구나. 큰일 날 뻔했다. 2, 5, 5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2, 5, 5가 있었네요. 그죠? 5까지가 있으니까 12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럼, 잠깐만. 그치? 2, 5, 5죠? 여기는 2고. 더 있나요? 1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입장. 그러면 1, 4, 죄송합니다. 1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해보고 넘어가 버렸네. 괜찮을까요? 더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아요. 1, 5, 5 안 되니까 2, 5부터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3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3, 3, 6도 있었는데, 빠뜨렸네요. 빠뜨린 게 왜 이렇게 많냐? 이제 하나 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더는, 그치. 제가 좀 정신이 없네. 네네, 6이 없습니다. 6이 없습니다. 이제 15는 무조건 이거 맞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고 선택된 건데, 나열하면서 발생하는 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면 되겠어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얘는 같은 것이 순위 3팩에다 2팩 나누면 그냥 바로 세 가지. 암산 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서로 다르니까 3팩토리라니까 6가지. 얘는 같은 숫자만 다 나열하면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세 가지, 얘 6가지, 세 가지, 6가지, 한 가지. 자, 6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한 다음에, 더하면은, 요런 같은 경우는 11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 더하면 6, 3, 19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더하면 10, 여기 1이니까, 여기서 하니까 30, 31인가요? 31을, 41인가요? 41을 빼면 최종적인 정답은 84가 되는 것 같은데 84가 맞나요? 답하기만 좀 부탁. 84. 네. 여기 지금 숫자가 혹시나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 하나에 따라서 답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이제 지금 선택을 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그 유형들을 먼저 모조리 찾고요. 먼저 3이라고 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12, 15가 되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풀고 60번 문제 풀고 제가 이 중복조합이랑 이항 정리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레벨 2로 넘어갈 텐데 레벨 1은 꼭 혹시 아직 못 푼 사람들은 레벨 1을 꼭 집중적으로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확통만 하는 친구들, 모의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을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쭉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60번 문제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메모 다 하셨다면은 60번 읽어보시고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분류가 돼야 되겠네요.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니까 쉽게 말하면 화살표 받은 놈들만 합해서 6 나와 있는 화살표 받은 놈만. 여러 개 받더라도 결국은 화살표 받은 그 숫자는 한 번만 덧셈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한다면 1이 보낸 그 값, 2가 보낸 값에서 결국은 각각에 있는 함수값들을 다 합해줘야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 합이니까 결국은 화살표 받은 그 숫자들만 합해서 6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씨 풀었어요? 오케이. 딴 생각한 건 아니죠? 이것도 별표 치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3점짜리지만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짜리로 만들 때 베이스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 속에 많이 들어갈 문제입니다. 이거는.
밥 먹고 여기 오면 뭐하냐고. 이 온 거에 대한 수고로움이, 아, 내가 잘 왔어라는 생각이 들고, 꾸벅꾸벅 졸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아. 밥을 먹지 말고 와. 배고프면 졸지는 않을 거 아니야. 구했습니까? 못하겠어요? 아,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으로부터 받은 놈들을 합해서 육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먼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화살표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함수를 만들어낼 거니까, 거기서 함수 개수들을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많을 것 같은데.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 있잖아. 이거는 함수값들인데, 네가 만약에 다 더해서 6 나온다는 건 그 함수값들을 더하고 있는 거고, 치역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준아, 여기서 얘가 이렇게 화살표 먹고 이렇게 얘기해줬어. 이렇게 하면 치역은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이 세 개를 더하는 이야기야.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은 거란 말이야. 이건 함수값들이 합인 거고, 근데 잘 봐야 돼. 치역의 원소, 모든 원소라는 건 치역은 집합이잖아. 화살표를 받은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니까 이 받은 놈들만 더하라는 뜻인 겁니다. 예, 그럼 이해되셨죠? 아마 문제 상황 파악이 또 이렇게 잘못되면 계속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열심히 막 풀었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어렵다고요. 문제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에 따른 경우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쯤이면 답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치역 원소의 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화살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더해서 뭐 3개 받든 4개 받든 상관없어. 여기는 1부터 4까지 4개 숫자 중에 더해서 6 만드는 상황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더해서 6 만드는 상황의 첫 번째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도 또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을까? 받은 화살표 받은 거. 있는 거 대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미 6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둘이는 가능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2하고 4 더해서 6 나오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때 잘 봐봐. 이제 저는 이 첫 번째 거부터 나눌게. 이 부분, 내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4점짜리 문제를 푸는 일부에 등장할 거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이런 상황 딱 설정이 됐다라는 거는 마치 이제 이런 상황인 거겠죠. 1, 2, 3, 4를 누구한테만 보내면 되게, 얘는 이제 화살표 못 받는 거니까 여기한테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여기서 혹시 화살표 안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중복순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중복순열은 안 받은 놈들이 막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2개만 있으면은 이 두 번째 할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3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정의역 자체를 분류해. 왜냐면 얘네들이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데 총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이 3개고 보내는 게 4개라면, 저라면 이 4개 중에서 2개는 무조건 한 놈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서 같은 놈한테 갈 원소들을 선택을 할게요. 사시 2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요것 중에 딱 하나 쓰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딱 선택이 되면 이 3마리는 여기는 3마리한테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열되는 순간 얘네 둘이 같이 여기로 간다는 뜻인 거고, 뭐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 세 마리한테 나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3팩토리얼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치역의 합이 6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사시는 얼마입니까? 6. 여기 얼마입니까? 6.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36. 우선 36 확보. 두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1, 2, 3, 4라는 4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누구한테만 보내면 되는 거니? 2하고 4 두 개한테만 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뭘 쓰는 게 좀 좋겠냐면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중복을 해서 가도 상관없어. 그 대신 얘네들 반드시 받아야 돼. 최소한 1개 이상씩 받아야 돼. 이럴 때는 뭘 쓸 거냐? 우선은 중복순위를 써서 받는 쪽이 2, 주는 쪽이 4개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 2파이 4 안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몰아서 준 경우 이 한 가지와 이쪽으로 몰아서 준 이 한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뭐 해버리면 될까? 빼버리면 이제 누군가는 최소한 하나씩 받을 거니까 이때는 중복순열에다가 여기서 한쪽에다가 몰아서 받는 이 경우를 빼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의 4제곱이면 16까지에다가 2를 빼니까 14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이 경우가 더는 없으니까 합해서 6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 공역에 있는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아무리 짜집기해도 이 6 나오는 경우는 이 2개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2개가 아니라 3개가 됐을 때는 중복순열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게 물론 중복순열 쓸 수도 있지만 이 보내는 놈을 누군가는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열한다는 느낌으로 가버리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왜 중복순열 갑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몰아서 가는 이 경우가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중복순열 전체에서 2가지만 빼버리면 무조건 하나씩은 받을 거라서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정답은 얼마? 52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4점짜리 문제의 일부에 계산하는 과정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그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내용들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모의고사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미 학교 대신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간단하게 엄청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씩으로 들었으니까. 자, 중복조합에 대한 유형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항 정리도 좀 간단히 내용 정리할게요. 참고로 모의고사에서는 하키스틱 공식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항 정리 관련해서는. 자, 이항 정리는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오는데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관련된 심화 버전,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가지를 했고요. 조합과 관련된 심화 버전으로는 중복조합과 조합을 활용한 거, 중복조합 이항 정리가 있는데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이미 알고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선택하는 겁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꼭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 서로 다른 이 종류가 막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중복조합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이 별표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또 네모와 똑같은 게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열 조합할 때는 그냥 요게 한 개씩만 있는 거에서 거기서 뽑는 거니까 그냥 NCR 쓰는 거지만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별표를 여러 개 뽑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미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상황은 이렇게 다른 종류는 총 4개밖에 없지만 그 종류 안에는 각각은 같은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게 여러 개. 그러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때 쓰는 기호는 서로 다른 종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별표라고 하는 거, 네모라고 하는 거, 세모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들을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했다는 건 누군가는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의미가 중복조합입니다. 근데 어쨌건 그걸 해서 총 내가 예를 들어서 R개만큼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종류가 바로 4개죠. 선택하는 것이 허용해서 선택하는 게 이거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숫자 이거를 표현해서 이렇게 할게요. R이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 놈을 예를 들어서 네모 색칠한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가 4종류인 거에 중복을 허용해서 네모 색칠한 것만큼 갈 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복조합은 NHR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요거의 계산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입니다. 알겠죠? 아마도 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 또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계산법인 거니까. 어찌됐건 이 기호를 썼다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기호가 언제 써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선택의 경우 수를 문제로 주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놓자라고 했고요. 자, 그 유형의 첫 번째 메인은 부정방정식에서의 순서쌍계수를 했죠. 부정방정식에서의 순서쌍계수가 좀 전에 말했던 겁니다. 자, X개, 같은 것이 X개 뽑히고 또 다른 종류의 같은 게 Y개, 또 다른 종류의 뽑힌 거, 그게 총 해가지고 N개가 뽑혔다고 하면 이미 서로 다른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쓰여져 있는 문자의 종류가 N이라고 보시면 돼. 3H.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R개니까 N. 이렇게 써버리는 것이 내용일 거고요. 이때는 보통 이 문제에서는 중복조합을 쓰려면 반드시 의미 아닌 이런 말이 등장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의미 아니라는 건 0 포함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0 포함.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의미 아니 아니라 자연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 그죠? 자연수, 양의 정수회를 갖는 순서쌍이 할 때는 요 식만 잠깐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변형해주면 된다. x 프라임 플러스 1로. 그러면 이제 x 프라임부터는 의미 아닌 정수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0 집어넣어도 실제로는 하나 뽑힌 거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 순서쌍 개수를 물어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무슨 말이냐? 똑같은 사탕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있다. 또는 누군가 세 사람 모두 적어도 하나 받는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0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 10개가 있는데, 세 사람한테 주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는 건 X, Y, Z가 될 거고, 합한 것이 10이니까, 결국은 다시 또 첫 번째 상황으로 규결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황으로 규결하니까, 3H 10 쓰면 되고, 최소한 한 개 이상씩 받았다라고 하면, X 프라임 플러스 1로, Y 프라임 플러스 1로, Z 프라임 플러스 1로 고치셔서 정리하면 되는 거. 세 번째 상황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상황은 지금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밑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항이 있는데 이거를 N제곱 했습니다. 여러 번 제곱했을 때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입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결국은 이놈들은 다 항을 정리하면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들에 따라서 항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결국은 XY, Z의 지수 자리에는 XY, Z의 뭡니까? 순서쌍인데 얘네들은 합했을 때 무조건 이 N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것도 뭘로 귀결되는 거야? 원리만 이해하시고 결국은 정답 쓸 때는 부정방정식의 순서쌍으로 3HN 쓰시면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뭡니까?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 함수의 개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문제를 만들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중복조합을 쓸 때는 꼭 이런 표현이 있죠. 주어진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대소관계를 갖는데 이게 반대쪽에 상관없어. 자,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들이 함수값을 가졌을 때 이 함수값들이 또 여전히 대소관계를 갖는데 그냥 대소관계를 가질 땐 조합이지만 등호를 포함한다는 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럴 때는 뭐 한다? 중복조합 쓴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써드릴게요. 내신 대비한 친구들도 혹시나 노트가 있으면 거기다 좀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안 쓴 것 같아요. 자, 선거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선거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라고 하는 건데 무기명 투표일 때는 중복조합, 기명 투표일 때는 중복순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기명이라고 하는 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누구한테 투표를 한 것만 알지 누가 누구한테 뭐 투표를 했는지 화살표를 보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근데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한테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함수개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 누구한테 찍는 것이 다 확인되니까. 하지만 얘는 그 후보자가 만약에 뭐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는데 유권자가 10명이 있어요. 그 유권자가 몰빵해서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받은 득표수를 각각 X개, Y개, Z개라고 하면 얘네들이 합은 전체 유권자 투표수랑 똑같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랑 똑같다가 되면서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부정방정 순서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로 중복조합과 중복순열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안에서 계속 문제를 낼 건데 수능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쉬었다가 저 2항 정리까지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2항 정리 이후에 레벨 2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벨 1은 여러분들 좀 풀어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